예,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우리 오전에 강의이어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오전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폭넓게 했는데, 오후에는 과수나 채소나 이렇게 딱 집어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되겠죠? 네, 고추 처음으로 농사졌는데 예. 지금 한 800포기 정도 숙 나왔어요. 네, 좀 기다리세요. 예. 그래 황금을 넣고 본 사무실 강의에서는 초보자들 질문 많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초보자들이 질문하고 있으면 항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항시 초등학교 1학년이 언제 대학 가냐고. 그게 초보자들을 질문을 왜 많이 하지 마라 그러냐면 언제 대학 가고 언제 우리가 더 발전하겠냐고. 맨날 그 자리 저 자리 뛰게. 초보자들이 들을 때는 어떨 때는 저 말이 황당하게 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그 결과에 나타나는 정상이고 그 결과를 잘 나타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먼 길 오셨는데 그런 그 결과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 결과를 못 가져간다는 우리가 매뉴얼이나 뭐가 정립이 덜 됐다 이 소리거든요. 정립이 그 정립이 덜 된 걸 배우면 계속 오합지졸이에요. 우리가 올해 우리 대표님 사과 몇 년 차입니까? 예. 네. 40년 거의 다 돼갑니다. 40년 맞습니다. 40년 이상 한 품종 하신 분 계십니까? 과수에. (3년) 차. 복숭아 가져온 분 몇 년 차입니까? 7년째. 예. 40년이 제일 오해봉입니다. 제일 제일 못지시. 예, 그래서 여태까지 방법을 우리가 배웠던 방법의 차이. 그러면 어떤 밭에서는 작물이 잘 재배되고 어떤 집에는 잘 못 재배되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를 채소치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 방법이고 그걸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계절 이식값을 만들어내는 거고 요거 참 좋지. 사계절 이식값. 대한민국 전역을 얼마나 제가 돌아가 어렵게 만들었겠습니까? 이라도 만들어놔야 우리가 편리하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든 게 황금어농법 단감에서 개발한 4대 공식 만들었어요. 이파리 두께와 크기를 소통하라. 색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연녹소량. 연녹소량은 우리가 인터넷에 연녹소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잎의 색깔을 노랗다, 진하다, 빨갛다 뭐 하는 이 이야기를 기계를 갖다 측정하면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칼라 차트를 만들어가 이렇게 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칼라 차트가 내 사과나무 잎하고 칼라 차트하고 두 개를 도수를 맞춰서 우리 사과나무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엽록소 측정기 인터넷에 사면 됩니다. 그걸 저와 같은 메이커를 산다면 엽록소는 거의 같을 거고 엽록소 측정기는 거의 균일합니다. 20m도 거의 균일한데 조금 성능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타 제품들이 20m 측정기 많이 있습니다. 20m는 뭐냐? 염도계입니다.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흙에서 염도계입니다. 각 나라에서 회사 제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국내에서 있는 제품이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죠. 저희 회사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고 그 비료량을 갖다가 대비해서 그 비료량은 질소값으로 엽록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엽록소량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측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료량을 측정하는 것도 또 측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햇볕, 광 측정계가 조도계가 있습니다. 빛을 계 룩스계, 그리고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품을 써서 우리는 기준점을 찾자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맹장님 분들한테는 그 온도계라든지 적외선 온도 이렇게 제가 선물을, 고가가 아닌 것들은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드려서 현장에서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해 주십사. 물론 저도 하겠지만 어제 예천에서 김원현 맹장님이 오시고, 김원현 맹장님 복숭아밭에서 농가들이 참여하고, 여주에 있는 배가수원과 복숭아가수원 두 가지의 맹장님을 가진 신명식 맹님 두 분 앞에서 강의할 때 엽 온도가 다릅니다. 한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잎이 진녹식이 된 거는 어제 32도, 잎이 복숭아 가지 위쪽에 있는 잎은 요거와 요거 차이는 34도. 그럼 여기는 불과 2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엽의 진녹색 농도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잎이 일을 잘하고 뭐다 차이 나겠죠. 그래서 기준적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엽 온도가 몇 도가 일을 잘한다는 건 못 찾았는데, 그렇기나 말기나 일단은 엽 온도를 측정해야 된다. 하우스에 이렇게 하신다는 분이 계시죠. 온도 올라가 가지고 잘못됐네. 그 온도 값이 엽 온도를 재 가지고 측정해라. 엽 온도를. 엽 온도를 쟀을 때 몇 도에 내가 하우스를 덮어야 되느냐는 거죠. 엽 온도.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 고추 심었을 때 잘못 재는 것들이 거의 대대수 NK를 뿌리가 농사 망치는 게 많아요. 여름에 우리가 고추라는 품종을 우리가 봄에 심는다고 했을 때 내 토양에 지금 잔량 가진 이 시값이 0.5를 잡아야 돼요. 0.5를 잡으면 올 코팅 0.2에서 0.3을 잡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소나 복합은 요것들은 0.8을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퇴비는 또 별개입니다. 얼마가 나올지 퇴비도 계산을 예측을 제가 정확하게 집어내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추를 심을 때 요놈 한 포, 요놈 한 포 해가 없죠. 요소 한 포 요렇게 오면, 그러면 고추가 처음 심었을 때 요놈이 고추가 체격이 늘어져 나지 않고 덩치가 커져야 되니까, 어릴 때는 비료는 적게 먹고 비료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늘어난다면 뭐 때문에 올 코팅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대파라든지 촘촘 심는 것들이 있어요. 생강이나 대파는 건 총총총 심는 게 있어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비료 많이 먹어요. 지금 뽑은 이 감자도 어릴 때부터 비료 많이 먹어요. 왜 많이 먹냐면 이 감자가 저온성 작물이 제가 활동이 아주 빨라요. 이 감자가. 그래서 지금은 이 감자는 비료를 많이 먹어 요 모양 요 꼴이 됐고, 감자가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할 때는 고추는 올 코팅한 게 요소 한 개 있는 게 제일 좋더라. 그럼 자, 옥수수를 심을 때 또 어떻게 되냐? 그거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봄 감자를 심을 때는 요소 한 개에 올 코팅 두 개, 요소 두 개 되겠죠. 얘네들은 왜 두 개여야 되냐? 얘네들이 아주 빠른 시간에 뿌리도 잘 뽑고 잘 먹더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힘이 강해 뿌리 쭉쭉 뻗어나가요. 고추 키가 요만하다 해서 실제로 뿌리 조금밖에 안 뻗어났어요. 그런데 고추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비료 준다. 이렇게 두둑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여와 여 사이에 여기 구멍을 뚫어가 비료 준다. 이건 하지 말아요. 요 비료 농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여기에 이 씨값이 한 숟가락 줬던 비료가 요는 한 주먹에 집어였던 이 씨값 너무 높다니. 여기 줬던 게 높아지는 거나 사과밭에 많이 주가 전체 올라가면 2개 통이랍니다. 요 부분적으로 줘도 이 씨값이 장애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추에 구멍 뚫어지가 구멍 시비 하지 마라. 구멍 좋아하다가 존이다. 왜 웃지요? 그런데 이 고추가 열었을 때 왜 꼬부리 고추가 생기냐고요? 꼬부러지고 힘없는 것들 느렁느렁한 것들 전부 다 비료량이 적어서 그렇거든요. 힘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 고추가 열었는데 빳빳이 요렇게 열어야 돼요. 요렇게 고추가 이놈이 열었다는 게 아야라 반달처럼 요렇게 열어가지고 요놈이 꼭 꼬부러진 거 있죠. 고추는 바르고 빳빳하고 굵어야 됩니다. 근데 고추가 꼬부러지는 고추 참 안 좋아요. 쓸모 별로 없어요. 고추는 안방에 있는 고추나 들에 있는 고추나 굵고 실한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비료량이 맞아 있는데 이 비료량 속에 측정을 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먹는 건 차이가 납니다. NK를 주고나고 이 식감 맞다고 해서 그 고추가 여기 피지느냐? 꼬부러져 버려요. 여름에 8월 때 고추밭에 NK를 뿌리면 고추가 피지느냐? 힘이 생기고 피지니까 꼬부러져 버려요. 고추 꼬부러지면 짜장면 딱이 팝니다. 그래서 여름에 고추가 피지려면 질소를 먹어야 피겠다. 그래서 고온성작물, 여름에 자라면 고온성작물이긴 하나 질소를 많이 필요한 시기에 자라는 작물이다. 그래서 더위를 식히려면 아까 엽록소량, 이시 뭐 이런 광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온도를 측정했을 때 잎이 두껍고 진한 거와 얇은 거 똑같은 복숭아 가지에 온도 차가 2도 나더라는 거죠.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료 농도를 맞추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비료를 적게 먹는 것들이 이제 어릴 때 적게 먹는 것들이 뭐 대파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도 어릴 때는 비료를 적게 먹어요. 호박 심으면 커가면서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호박 심는데 이 식감 맞춰서 비료는 홍창 먹어버리면 속효성 비료는 요소, 복합, 그 다음에 명품 산배, 그는 그 종류가 다 다르다. 그 올 코팅이냐 완효성 반코팅이냐, 반코팅 자체도 질소만 코팅이 된 거예요. 비료를 쓸 때는 우리가 잘 권리가 써야 된다. 적게 적소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가 그 봄에 마늘, 양파에 추비할 때 거의 다 요소만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NK를 쓰면 우리가 양파에 마늘에 이 마늘, 양파에 요소 안 쓰고 NK 섞으면 저장이 안 됩니다. 마늘 사다 놓으니까 사모님 12월달에 김치 담아놓고 홀랑 먹고 도망가 보고 없죠? 껍데기만 상남아있죠? 그 농사 지을 때 NK를 써서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양파 사다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놈씩 줄어들죠. 어디로 사가 뺀지 없어지고 물캐지고 그것들이 재배되는 당시에 그 NK 성분, 가리 성분이 많아서 고온장애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재배는 복숭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복숭아 요소, 여름에 따기 때문에 복숭아에 요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요소를 많이 안 주고 NK 주면 복숭아가 작아지고 물러진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건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나 잘못된 거를 베일을 벗겨내는 거죠. 뭐 이런 건 농사 짓는 거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여기 어떤 분 얼굴이 다 젊어지고 하면 그게 제일 좋지. 그래야만이 영양제 오래 타먹거든. 그죠?
그 지장수를 먹고 다 젊어가지고 그때부터 힘내가 농사 잘 지면 더 오래 팔아먹지. 그래서 지금 작전은 이제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세요. 전에보다 얼굴 많이 다운됐거든요. 예, 많이 다운됐습니다. 한 두세 달 넘어. 지금 우리가 감자를 심었는데 내 감자가 여름에 봄에 심었는데 조금 있으면 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병하는 주 원인은 비료가 없어서 그렇다. 고추를 심었는데 우리가 여름에 좀 크다가 고추가 좀 주렁주렁 달렸을 때 청고병이다 역병이 사는 거 있죠. 그 병 아니다. 비료가 작아서 이파리에 일액이 생겨서 타고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뭐래 그래. 요놈은 잘라가지고 물에 담가면 흰물이 나오면 청고병, 뭐 그냥 잘라가 물에 담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역병. 그럼 병 자체가 안 생기는 병을 갖다 병을 만들어놨는 거예요. 병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고추 재배에서 우리가 처음에 심을 때 한 포 한 포 여가 심어놔면 거의 장애가 없는데 퇴비를 많이 엎으면 장애가 일어납니다. 과다래가. 그래서 이렇게 여가 심고 여름에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을 때 비료 묻고 났을 때 그때 첫 비료는 요소 100평에 한 포를 줘야 된다. 그런데 한 포를 주는데 찰땅 바지기 항토 땅 그거는 반포씩 줘요. 사질 땅이나 점질 땅이나 중점질 땅은 괜찮은데 항토 땅들은 비료가 이렇게 도망 안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땅으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량이 다르다. 그 부분만 맞춰주면 된다. 그래서 연면 시비는 이 영양을 이동시키고 뿌리를 발달시키는 게 있고 품질을 좋게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잎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상부에서 조절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것도 있다는 거죠. 지상부에서. 그러면 지상부에서 잎에 영향이 내려가지 않으면 뿌리가 발달 안 하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그 뿌랭이가 발달해야 된다. 뿌리가 발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면심이 골드그린 골드 칼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설탕. 이 설탕이 감자가 비가 내일부터 많이 오는데 제일 빨리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연면십에 설탕을 널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추가 내일부터 장마가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을 비를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은 설탕밖에 없습니다. 우리 밭이 내일은 고추밭이 반이 물이 들 거다. 고추 심으는데 여기까지 허리춤까지 물이 든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추밭이 허리춤까지 물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길 거냐.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은 얼마를 쓸 수 있냐면 20g 물 한 마리에 40g, 60g, 80g, 100g, 120g, 150g, 200g, 약 500g까지 늘어난다고 해서 식물이 죽지는 않습니다. 20리터 500g이면 양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20리터면 20kg예요. 그럼 이거는 약 5% 이상이 들어간 거죠. 5% 이상. 5% 이상이 설탕이 들어가도 죄가 없는데 단 그 다음날 비가 온다는 조건 하에서 그럼 비가 올 때 200g을 물 20리터에 200g을 써서 고추에 살포했을 때 고추는 아주 건강하더라. 비가 와도 그런 걸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작물이 건강한 위치만큼만 설탕을 써라. 그런데 설탕을 쓰지 않을 때 쓰는 것 같으면 그게 얼룩이지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얘들이 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우리가 고추가 한젓병만 있을까요?
부패병을 해서 그런 거나 탄저병을 한 거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탄저병을 새순에도 많이 와요. 탄저병이라는 건. 그런데 탄저병이 아니고 부패병일 때는 일액에서 온 거예요. 이파리 일액을 맺어서. 여기 고추가 많이 달려있잖아요. 이게 많이 달려있었는데 여기에 뿌리에 이 시값만 맞춰놓으면 병이 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 시값이 최소치가 1.2 이상이 돼요. 1.2 이상이 안 되고 요 이 시값이 0.6에서 0.8이 1액 발생이 많더라고요. 1비 이상. 그럼 요때 병이 제일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발생 안 하는 이식값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은 어디에다가 써야 되느냐? 송이버섯 많이 나는 소나무 산에 가서 비료를 줘가지고 코팅 비료를 줘가지고 소나무 일액 많이 몇 개 만들어가지고 송이버섯 많이 만들게 할 수 있죠. 근데 국립산림과학연구원에서 송이버섯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값이 낮아지면 송이버섯이 잘 안 나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일액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일액 속에 영양가가 있어야 되는데 일액 속에 영양가가 없으면 소나무 송이 잘 안 나게 된다. 그 비가 많이 오고 또 너무 일액이 쉽게 가버려도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 고추밭에서는 일액이 많이 생겨 잎에 물방울 떨어지면 부패병이 탄저병과 비슷합니다. 부패병이나 탄저병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추가 이렇게 썩은 거 있잖아요. 그 사과가 이렇게 열었다고 보면 사과가 부패병이 요 안에 잘 안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떨어져 버려요, 물방울. 그럼 요 위에 부패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부패병이 생긴 사과밭은 비료가 없어요. 사과가 부패병이 생기면 불안병 많이 생기고 화상병이고 다 줄기로 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떨어진 이파리에서 떨어진 물방울 일액이 떨어져서 이게 부패병이 되고 나무 가지에 묻으면 그 썩는 거죠. 그런 병으로서 간주해집니다. 그래서 일액에 대한 공부는 아직까지 계속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연면 시비는 며칠 만에 하는 게 좋으냐? 연면 시비는 7일, 10일. 그런데 이것마저도 더 땡길 수가 있다. 비가 와서 영양이 이동했을 때나 그 비 오기 전과 비 오기 후에 내가 이 나무의 생육을 리드하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비가 오면 생길 병이 일액이 떨어져서 제필곰팡이, 녹균병, 흰가루병 병이 오는 게 잎 두께가 얇아져서 왔다는 병인데 다들. 그래서 일액을 안 맺게 해라. 그래서 연면 시비의 목적은 잎을 두께를 두텁게 해서 그 과실이나 이 생산물을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다. 품질을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다. 고추 아주 다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아주 다 수확할 수 있고 감자도 다 수확할 수 있고. 감자를 평당 제일 많이 키운 사람이 한 33kg 정도. 그리고 춘천 쪽에 강원도 쪽에 가르칠 때 20몇 킬로까지 나오고, 그렇게 만드는 데까지가 한 4년 정도 걸리더라. 농가들이 따라오는 기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리해도 또 그 예력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 재배에서 퇴비가 보약이다. 퇴비 많이 넣은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 못 봤다.
퇴비 좋아하다가 다 실패하더라. 가수원의 퇴비는 소복소복 뿜은 다 실패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비에 너무 퇴비 자체가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퇴비 줬는데 과거에는 퇴비가 보약이다. 지금은 퇴비가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함부로 토양 미생물도 함부로 쓸 때는 꼭 내용을 알고 써라. 토양 미생물을 함부로 주면 토양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유기물을 먹고 없어지더라. 유기물 먹고 없어질 때 토양에 있는 질소분과 탄소물을 땡겨 먹어버리더라. 지금 사과밭에 비료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가지고 뿌려봅니다. 뚝들이. 들어가보면 또 그게 없어지면 또 다른 게 문제가 돼요. 근데 많은 비료를 뺄 때는 미생물을 쓰면 좋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살포하면 안 돼. 한쪽만 주워갖고 비료를 좀 빼야 되지. 나무 전체 비료를 한 번에 다 빼보면 또 가리가 다 고연상을 하고. 그리고 사과가 비료가 너무 많으면 9월달에 보고 비료가 너무 많은 이식이 높으면 그때 빼는 방법은 미생물과 빼면 됩니다. 기술자는 미생물가가 그걸 갖다가 앞에 약대 조르대를 끼워가지고 사과밭에 좁으면 되겠죠. 비 오기 전에. 그러면 요 미생물이 들어가서 토양 속에 있는 질소분을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먹죠. 그럼 빠른 시간에 사각식이 납니다. 지금 단감에 퇴비를 많이 뿌리잖아요. 망하죠. 망할 짓은 곤란입니다. 그리고 이 진영 쪽에 가면 다 그렇게 저성 이성 모르고 한 짓이 거기라고요. 도끼 가지고 지발등 찍지 너무 발등 찍는 거 봤어요? 도끼로가 너무 발등 찍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도끼 들고 너무 발등 찍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일 앞에 있는 건 지발등이거든. 도끼 들고 도끼질하는데 옆에 온 사람 없고, 그죠? 도끼 들고 지발등 찍는다 소리가 우리가 퇴비를 주니까 농사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밀감 많이 열었다고 닭똥퇴비 삭주고 긁어보면 하나도 안 되더라. 그거 다시 긁어 담아내라 그랬거든요. 4년 걸려요. 4년. 온갖 짓을 해도 안 돼요. 염분해질 넣고 뭐래고 뭐 뒤에가 저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하우스에 차광망을 서울초에 접어놨어요. 우리는 직사광선이 좋다 했는데 이제는 가리고 있습니다. 한가말 농부에서는. 그것마저도 하고 있다. 이 채소 종류 우리가 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논했으니까 이제는 질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질문. 고추, 감자, 고구마 어떤 것들이 질문 받아드립니다. 질문. 감자하고 고구마는 별개입니다. 뿌리 껍질이 두꺼운 식물, 뿌리 껍질이 두꺼운 거, 이것들은 잎 두께가 얇으면 우리는 뿌리가 국은, 덩이 뿌리, 국은. 고구마가 여기 털이 나는 거는 고구마가 여기에 털이 나고 이 모가지가 길어진 거는 잎의 두께, 잎에서 영양이 작게 내려오면 이 모가지가 길어져요. 고구마가 넝쿨은 좋은데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살짝 됐다가 없어졌다 살짝 됐다 없어진다. 그럼 마지막에 가서 조그만 되는 거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엽의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잎의 두께가 두꺼우면 여기 가까이 여기 바로 붙어요. 매끈해요. 기생 오라비 같다. 저 매끈합니다. 잎 두께에 처음 내려오는 여기에서 고구마가 만들어지는 자리에 긴 뿌리, 고구마가 만들어지는 덩이 뿌리가 있고 옆으로 가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굵은 뿌리가 내려서 덩이 뿌리 형성하고 가는 뿌리는 영양 흡수하는데 영양이 부족하면 여기에서 고구마가 만들어지는 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살쪄 있어요.
근데 여기 잔털이 많아요, 이것도. 많다가도 약간 여기 고구마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보면 약간 굵어요. 내려가다 요 자리 고구마 될 건데 안 되고 뿌리가 생겨버리고, 또 내려가다가 또 약간 굵어졌는데 또 영향이 없으니까 안 돼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내려간 거예요. 그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근데 연면 시비로 황금을 놓고 하면 고구마가 모가지가 짧게 열어요. 짧게 열고 고구마가 이게 털이 달렸다는 소리는 무가 심으면 이 가정이 생긴 거 있죠. 무가 여기 이렇게 한 덧까지 생긴 거 있죠. 이것도 비료가 작아서 그런 거고. 그 비 오고 나면 잎 두께가 얇으면 이렇게 예쁘거든. 무가 심어놓고 비 두드려 맞고 나면 잎 두께가 얇으면 가정이 생기거든. 무 가지 생기는 주 원인은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그리고 여기 대가리 썩는 거는 비료가 작아서 일액을 맺어서 그렇다. 여기 무 대가리 시작하는 거 보시죠. 그 약간 썩다가 마는 거 있죠. 그것들이 다 비료 부족이, 생강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무 당근들이 대가리 썩는 것들이 다 비료 부족이 해서 일액을 맺어서 썩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를 심을 때는 잎이 두꺼운 거를 쓰면 좋아요. 잎의 두께가. 그래서 잎 두께가 얇은 거는 가는 거는 우리 고구마 캐면 한 개 열었습니다. 한 개 아니면 두 개. 그죠? 한 개나 두 개 열었다. 그럼 덩쿨을 요거는 가는 거는 한 번에 고구마 심을 때 세 개를 꼽아라. 세 개. 그럼 중간 거는 보면 고구마가 세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달려있어요. 그럼 두 개를 꽂으면 돼. 그럼 요거는 두 개를 꽂아라. 덩쿨 한 번에. 그래서 굵은 거는 덩쿨을 한 개 꽂아라. 그러면 지금 심는 고구마의 덩쿨을 두 배로 심으면 돼. 그 대신 비료를 두 배로 하면 돼. 그리고 연면식 해주면 지금 캐는 고구마의 두 배로 캐는 거예요. 평당 20kg 이상 캐할 수 있다는 거지. 똑같은 이야기. 덩쿨이 굵은 거 심으면 한 15개 열어버리겠네. 전라도 그 전에 그 영암에서 황금을 얹고 시험하면서 데이터 내는 자료가 있거든요. 많이 열면 고구마가 한 15개씩 열어요. 그러면 자라서 못 써요. 작아서. 그건 잎 두께가 두꺼워서 그렇거든요. 덩쿨이 굵은 걸 심고 잎이 두꺼워 버리면 어릴 때는 잎 두께만 두꺼우면 비료량이 그래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많이 달려버려요. 그럼 먹을 것이 없으면 고구마가 가을에 캘 때 요렇게 된 고구마 보시죠. 여기 약간 털이 나고 고구마가 이거는 맛이 없어요. 고구마가 가을에 캘 때 요렇게 된 고구마 알이 굵은 거 요 뿌리 한 개만 딱 있고 요거는 고구마 맛있어요. 가을에 영양이 떨어지는 고구마하고 가을에 영양이 많은 고구마하고 두 가지 달라요. 요게 맛있어요. 그래서 후기 비대가 많은 것들이 고구마 맛있고 후기 비대가 없이 털만 찢긴 아니면 고구마 맛없어요. 그래서 황금을 얹고 고구마 연면식하고 제대로 해놓은 것들은 양력 8월달 넘겨가도 고구마를 보관하면 순이 안 나와요. 영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일반 고구마 재배한 것들은 순이 잘 나와요. 그 말은 시비량이 적어서 그래요. 그러면 마늘, 양파를 보관할 때 촉이 나는 것들은 비료를 적게 줘서 그래요. 양파 비료 적게 주면 순이 나버려요. 그리고 냉동 창고 속에서 썩어버려요. 부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 함량이 아주 중요하다. 대표님, 네. 혹시 저희 산청에는 그 고사리하고 두릅하고 산나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사리. 네. 거기도 제가 감나무에 그 돌도 칼날 치고 나눈 게 있어서 한번 주워는 봤거든요. 네. 크게 해는 없는데 네. 그거를 뭐 적용해 줄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고사리는 여기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체내 장애장 양분이 많아야 돼. 작년 가을에 짱떡 먹이나야 돼. 그렇죠. 지금 많이 먹인다고 고사리 굵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작년에 심어간 올해는 예. 키우려고 일부러 안 꺾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얘를 키우면 얘가 굵어지고 그렇죠. 그럼 이 식값을 맞추면 되죠. 그리고 얘들한테
토양 습도도 중요하니까 볏짚이나 그런 거 많이 좀 잘라가 좀 깔아주면 좋겠죠. 근데 완결히 덮으면 물이 안 들어갑니다. 예, 좀 덮어주고 가지고 함수율 좀 높여주고 시비한 거 좀 해주고. 확실히 주고 나니까 완전 우거져가지고 그렇죠.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되는데. 예. 그 연면시간은 힘이 강해. 얘들은 야생이기 때문에 힘이 좀 강한 종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고사리나 고사리는 계속 비료를 먹는기 때문에 완효성 비료나 올코팅이나 그 다음에 뭐 주기적으로 요소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비료량을 늘리게 이것도 토양분석이 필요합니다. 올해 굵게 만들어야만 내년에 굵은 놈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파리를 키우려고 그렇죠. 키워야 이제 굵어지니까. 예, 그렇지. 이게 키울 때 비록 이 씨값이 낮으면 키가 커져가지고 썰어져 버려. 이 씨값이 낮으면 더 손해가요. 우 커가지고 썩 썰어지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고사리는 키우다가 보면 양력 7월달에 한번 빼죠. 안 됩니까? 그럼 산에 같은데 심어놓고 나무가 이렇게 잘목이 많으면 고사리하고 싹 빼면 고사리 더 빨리 밑에 남주. 이제 풀 잡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고사리에 이제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예. 쓴맛이 난다고 해서 저도 올코팅 그걸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질소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고사리 굵은 거 자르면 썩습니까? 달입니까? 고사리 굵은 게 달아요? 가는 게 달아요? 굵은 게 달죠? 네, 맞습니다. 굵은 게 달죠. 질소질이 많이 들어간다고 써지는 거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탄수화물. 질소를 먹을 때 소화식이 요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늦게 주면 소화가 안 돼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늦게 주면. 지금부터 미리 줘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제대로 키워놓으면 연면식하고 해놓으면 얘들이 굵어가지고 아주 강하게 좋겠죠. 근데 얘들은 우리가 이제 논에 심고 내려오면 두둑을 잘 만들어가. 땅이 그 물 배수가 잘 돼야만이 물 배수가 안 되면 땅이 다져가지고 얘들 힘이 떨어져요. 그렇더라고요. 예, 땅이 푹신푹신하게 자라야 되는데 이 두둑을 너르게 하지 말고 좀 좁게. 내도를 직접 하고 했거든요. 그래야 안 돼. 그래서 두둑을 고사리 고구마처럼 완전히 두둑을 높게 해. 그럼 경사도 이리 잡아야 돼. 이거는 경사도를 한 5% 잡아야 돼. 이 밭과 여기와 여기 끝에 여기와 여기 경사도를 여기 잡았을 때 요 경사도가 5%가 돼. 5%. 5% 좀 잡고 그 다음에 두둑 해줘야 된다. 그래 물 빠진다 다. 5% 100m에 50cm. 네, 그렇게 심을 때 벌써 이제 가슴 쪽으로 예. 보니까 와주적 심으면 다음에 경제적으로 소득이 안 나와요. 앞뒤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에 경제적 소득이 안 나옵니다. 그 경제적 소득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 데이터를 맞춰야 돼요. 저희가 가수원 조성을 하면 여기서까지 5% 경사도를 도자를 밀어가지고 그냥 두둑을 만든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는 이제 비료값을 맞춰서 그것도 아니고 그래도 여름에 좀 예초기에 치고 관리가 확 타올래. 타가지고 배수를 잡아요. 이 배수. 배수를 안 잡으면 봄비가 와가지고 순이 나올 때 가는 게 나와요. 배수가 안 되면. 그리고 일단 여름에는 이제 계속 크는 상태니까 뭐 크든 말았든 배수가 돼.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어디가 있나요? 수분 35%에서 45%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비료량하고 여기 다 있다. 이걸 무시하고 환경 조건을 안 되고 연뿌리도 아니잖아요. 토라는 좀 수분에 잘 사는데 그 고사리는 수분에 약해요. 네, 수분이 약간 들고 예. 그래서 수분 조절을 잘 해줘라. 예. 근데 이제 투룹에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똑같은? 똑같은 거 네. 원리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 예. 가죽나무나 두릅 같은 것도 그 순을 많이 올리고 굵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그 얼마 위치에서 자를 거냐, 잘라서 가지를 몇 개 만들어 굵게 만드는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네, 요 놈들을 따먹고 여기 자를 거냐, 여기만 자를 거냐. 투룹은 요즘에 거의 바닥 있잖아. 바닥에 자르죠. 바닥에 자르면 이게 이제 이게 바닥에 자르면 여기에서 뿌리에서 다 이제 나죠. 또 올라와요. 네. 뿌리에서 올라와요. 네, 맞아요. 여기 자르면 뚜껑이 많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그 채로
분주를 늘릴 수 있는 거죠. 네, 분주량을 늘릴 수 있고, 그럼 요 늘린 거를 또 다시 이식값을 맞춰서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한 놈이 많이 올라간다. 네. 그럼 요 놈은 잎을 뜯어버리는데, 아 이걸 때도 그렇고. 그럼 얘가 안 크죠. 그렇죠. 그럼 요 놈들이 커 올라가. 한 놈이 커버린 그늘점이 그렇죠. 한 놈이 크면 무조건 그 놈은 입을 탁 쳐내. 입을 쳐내 붕대가 안 큽니다. 그러면 또 요것보다 요래 마차가 크겠죠. 요 놈이 올라가면 요또 따라 커요. 그렇게 맞춰서. 팔이 짧아. 그건 어디서 하냐면 국화꽃. 국화꽃을 한번 따먹고 대가리 잘라 보면 올라오거든요. 네. 분화 자르고 난 다음에 분화를 시키고 따먹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두 개가 안 맞아요. 그럼 요거 이파리 훑어버려. 그럼 요거 두 개 같이 맞아. 잎을 훑어가지고 잎이 없으면 영양이 적게 내리잖아요. 네. 그럼 못 가져오는 거죠. 이파리 있는 요는 얘는 계속 가지고 지금 커오르잖아요. 그럼 두 개가 키를 갖게만. 이파리를 훑어버리면 작물은 잘 안 커요. 내려가는 영양소예요. 얘들은 내려가야만 다시 들고 올라오죠. 탁공 떨어뜨리는 거 탁 치는 거 다르겠죠. 탁공을 떨어뜨릴 때고 탁 치는 거 달라요. 그 정도 힘의 차이가 난다. 저희가 이제 봄에 연면시비 할 때 염화가리를 뿌리지 않습니까? 염화가리는 그 목적이 확실히 설정됐을 때 목적이 감나무에 지금 염화가리를 지금 쓰면 질소량이 충분해야 된다. 질소에 질소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비 속에 가리가 있고 이러면 해가 되게 돼요. 그게 고민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시험할 때는 질소 분가지 해보고 또 복합비를 해보고 이 데이터를 해봤거든요. 복합을 21-를 주당 한 5kg 줘보고 요소를 한 5kg 줘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료는 비료일 뿐이에요. 그럼 비료를 줬다 해서 과일나무가 잘 돼야 된다. 그 목적은 없어요. 초기 연면시비가 안 되면 이건 도장지로 다가버립니다. 이거 초기 연면시비 할 때 이제 봄에 이제 신초 성장이나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리를 그렇죠. 그 줬거든요. 생식 기능을 부여시킬 때 우리가 연면시비에서 그린이나 칼라에 둘 중에 한 놈 택하고 여기다가 설탕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염화가리를 썼는데 이 가리가 내 토양에도 많고 연면시비도 더하니까 해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 대표님 이야기 5월 20일부터 감나무는 뿌리 활동을 한다고 해서 예, 그때 그 전까지는 제가 가리를 1.5kg씩 줬고 예, 이제 날씨가 좀 올라가고 하면서 1kg 줄어버렸거든요. 예. 그럼 그게 이제 적정한 저항인 걸로 좀 궁금해요. 지금 그 가리 안 생기나요? 지금은 안 써요. 예, 잎을 봤을 때. 봤을 때. 예. 온도 값이 낮을 때는 가리는 넉이 되나 네. 온도 값이 높아질 때 해가 됩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일교차가 너무 커서 아침에 이제 춥고 온도가 낮으니까 예. 성장을 못 하겠다 해서 이제 가리를 좀 줬거든요. 예. 연매시기 할 때. 근데 가리를 쓰면 생식기는 꽃눈 분화가 내년에 빨리 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도움이 되나 역으로 오늘로 갈 때 나빠집니다. 나빠지니까. 그렇죠. 그 영양 이동도 빠르고 좋은 목적이 있으나 이거는 영양 이동이 빨라서 이쪽이 얇아지기 때문에 고온장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가을에 낙엽을 들여라고 단풍 드릴 때. 단풍 드릴 때는 그때는 칼라와 가리를 쓴다. 근데 그걸 감을 따고 나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따고 나서 따고 나서 그렇죠. 따기 전에 뿌리면 또 감이 있는 감이 거죠.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이 또 따로 있다. 우리 고추나 이 채소 종류, 고구마, 감자, 마늘, 양파 이런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12장이 제일 정확하게 됩니다. 여름 채소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럼 대표님 그 영화 가리 대신에 천일염을 썼을 때는 문제되는 게 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금이 부족해요. 소금이 부족해지고. 우리나라 소금 부족해. 그 염화가리는 수입하는 것보다 지금 전에는 천일염이 쌌는데 이제는 천일염이 비싸요. 염화가리보다. 그래서 염화가리 쓰라고. 성분적인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예, 별 차이 있습니다. 차이가. 예, 아침에 소금이 많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 예, 연마가리를 계속 썼었는데 예. 소금하고 성분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성분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천일염이 다른 미네랄 이런 영양 성분이 더 많으니까 제 생각 이걸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대표님 얘기하시는 야마가리를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천일염 쓰면 안 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괜찮아요. 뭐 소똥에 들어있는 대똥에 들어있는 염분이나 네. 동일합니다. 아, 그럼 무게는 비중을 얘기하신 대로 예. 똑같이 맞추면 무게 비중 같이. 무게 비중은 같이 하면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배되는 과수 4대 공식이 내가 정확하게 설명 좀 4대 공식이냐. 네네. 1번은 뭐 또 2번, 3번, 4번. 이 과수에서는 그 4대 공식을 왜 적용시키냐면 단감 농사를 제가 단감 농사를 지었는데 자, 가을에 얘가 대과가 돼야 되는데 대과가 안 되더라는 거죠. 과일이 크기가 안 되는데 그런데 비료를 줬단 말이야. 단감 농사에다가 우리가 비료를 줬다. 이 비료를 줬는데 이 비료가 먹고 과일이 성숙이 돼야 되는데 이 비료를 먹고 요놈이 안 되고 도장지가 잘 자르다. 도장이 잘 자란다. 그러면 비료를 언제 줘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비료를. 그러면 가지 상태를 보면 책에 있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가지의 모양 1번, 2번, 3번, 4번 가지 같죠? 근데 여기에다가 잎을 달아보면 달라요. 약식으로 이파리를 한 장씩만 그리겠습니다. 요와 요 차이는 얘는 잎이 25cm, 얘는 15cm, 얘는 10cm, 얘는 20cm. 요 차이. 그럼 잎을 먼저 나오가 가지 모양 같아 보이나 얘는 영양이 체내지장 가지를 많이 잘라버리면 가지가 굵어진다 그러는 거고 얘는 인위적으로 영양을 주고 키운 거, 연면시킨 거. 인위적으로 연면시해서 키운 거죠. 작년하고 올게 이렇게 됐죠. 바뀌었죠. 네. 이빨이 엄청 이빨이 커져버렸죠. 그래서 잎을 키우려면 얘가 횡이 넓어진다. 횡. 근데 엄청 커요. 예.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 잎이 두꺼워지면 우유가 커져요. 종방향이 커져요. 단감을 수확했는데 사과를 수확했는데 사과는 처음에 잎이 크면 길어져요. 백화점에 들어간 사과들은 이렇게 길죠. 근데 시장의 1등 사과는 찐빵처럼 납작해. 그 이해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과가 길다 하는 거는 냉해를 안 받고 잎이 두꺼 컸다는 거고 잎이 잎 두께가 얇고 작은 거를 키우면 납작하게 안방이 돼. 그럼 사과는 종이 먼저고 사과는 종이 먼저고 단감은 횡이 먼저다. 먼저 크는 게 횡이 먼저 크는 게 그 책에 보면 딸기하고 단감하고 두 개가 정해져 있어요. 그 외 것들은 종방이 먼저 커요. 잎의 크기하고 비례하는 게 횡이나 종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잎의 크기에서 요 결정을 하더라. 그럼 요 방향으로 했을 때 요거는 뿌리가 잘 생기고 요거는 후자 늦어. 지가 힘으로서 뿌리가 만든 거, 얘는 지가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요와 요는 잎은 커서나 얘는 3번으로 와 있는 게 잎의 센티미터는 같으나 잎이 얇아져 버렸어요. 비를 갖다 뚝 떨어지면 이렇게. 그러면 얘들은 후기 비대가 잘 안 되고 잎은 커도 과일 생산이 정확하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과일. 근데 얘는 8cm, 16cm. 그럼 얘는 소가가 나와요. 근데 얘들한테 연면식을 차지하면 이거 딱 바뀌어버려요. 요건 작아나 이렇게 되면서 과가 커져버려요. 잎이 두께를 늘려버려요. 꽃받침이나 처음에 작았다고 해서 대과를 만들 수 없는 건 아니다. 근데 모양을 많이 보는 사과, 근데 모양을 별로 안 보는 단감 차이가 납니다. 단감은 약간 높은 놈에 넓은 놈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사과는 모양 색깔 많이 보거든요. 네, 사과는 얼굴값이 합니다. 얼굴값. 모양과 색깔을 많이 따지니까 그거 시장 가격이 많이 차이 납니다. 이 편차가. 근데 단감은 고가 높거나 넓거나 이거 크기가 좀 적다 보니까 잘 몰라요. 뭐 블루베리 요만한 놈이 뭐 차이, 뭐 키재기 그 뭐 별로 도토리 키재기라고 작은 놈이 참깨 크기 되는 거 잘 없거든요. 참깨 저렇게 크기 잘 안 되고 좁다 크기 안 됩니다. 작은 거로 내려갈수록 크기 잘 안 됩니다. 그 무게 비중만 따지지 사과처럼 색깔하고 부피하고 이걸 정확하게 분류를 많이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조개 잎의 크기와 두께에 비례한다. 잎의 크기는 긴 뿌리의 양에 비례하고 잎의 두께는 잔뿌리 발달이고 그 다음에 이 시각에서 영양을 계속 공급받아서 대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면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우리 사장님 전혀 다르죠. 사과밭이. 그 작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땡기고 가도 마음만 바쁘고 사과 이파리 안 크고 사과 안 크죠. 근데 올해는 비로 몇 박하로 주고 그 다음에 연면식 계산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줬던 비료량하고 비료값에서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5,000평에다가 지금 비료 300% 줬다고 해. 그러면 오르 30, 오칠 35, 100평당 지금 비료 7% 들어갔거든요. 알고 있었습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많이 였는다고 외웠고 예. 나중에 27층인가 재고 있기는 저 계절 20분에 안 맞아가 또 좋거든요. 그 더 좋은데 이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지금 비료가 지금 오늘 와가지고 5월 25일에 사과밭에 100평에 비료 7포 준 사람 최고 처음이에요. 가을 농사 다질 때 그 7포 줘도 많이 줬다 하는데 근데 이 밭이 점질성을 가지고 있으면 비료 오래가 이제는 이거만큼 처음에 노래 두개 내려갔는데 늘은 거예요. 비료가 이만큼 늘어 있어요. 그럼 이놈이 왔다리 갔다리 이제 순환이 되고 있어요. 비가 오면 내려갔다가 가물면 기어올라와요. 그럼 이거는 비료가 7포 줬다 그러면 책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요소만 덜 받다면 이거는 엄청난 양이죠. 지금 말고 그 전번번에 줄 때는 예. 그한 1,000평 원래 1,500평 밭인데 경사가 좀 심해가 깎고 해가 평면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 지금 대충 뭐 계산하기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20포 줬거든요. 예. 그래 이 시값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깎은 자리는 또 달라요. 아니요. 내 해가지고 그러면 엄청 많이 했거든 처음에. 저기에. 네네. 예. 모든처로 한 4, 50차까지 이었을 거예요. 거리가 뒤집고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값들 재고 있기는 그래 안 나와가지고 주면서로 1,000평이 한 24통만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 시값이 팍 올라가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수분이 한 축축할 때한 오늘 봤을 때는 어제 물 퍼놓고 오늘 제 비료 치고 어제 물 푸고 오늘 재능하고 한 2, 3일 말라가 재능하고 차이 지고 많이 나는데 왔다리 비료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히스기 늘어나고 이게 비료가 늘어났다가 줄어졌다 이럽니다. 왔다리 갔다리 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퇴비가 나쁘다 그러지만은 이 퇴비가 있어야만 비료가 잡혀요. 퇴비가 없는 마사병에는 주말 다 흘러가 버려 없어요. 퇴비가 말려서 내가 그 퇴비 이것 때문에 비료가 딱 잡혀요.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이 퇴비는 그 마이너스 전극하고 플러스 전극을 퇴비는 잡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전극, 플러스 전극. 그런데 토양 우리 흙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극밖에 못 잡거든요. 요거 두 개 결합하거든요. 요 두 개가 결합하는 거죠. 그런데 퇴비는 마이너스 전극도 잡을 수 있고 플러스 전극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암모니아트 집소도 잡아 당기가 못안할 수 있어요. 암모니아트 질소도. 그리고 질 상태로 바뀌면 플러스 전극만 잡는 게 마이너스 다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부엽토에 들어있는 음연하고 같아요. 그 알갱이가. 그래서 지금은 기로가 100평에 7포 사고밭에 좋다면 대한민국에 아직 기록이 없습니다. 저 머리에 없으면 제가 들어본 바가 없으면 기록이 없다. 대표님 그럼 요소 비료를 줄 때 될 수 있으면 퇴비를 뿌리는 데 위에다 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야만 퇴비가 분해가 되죠. 분해를 해가지고 네. 흡수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퇴비 뿌리 났으면 그 퇴비가 필요한 게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유기물이니까 분해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이나 질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용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질소를 주면 질소는 이제 용출이 잘 된다고. 용탈, 용탈이 흘러가고, 흘러가고 예, 날아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런 그런 약간 이제 주기적으로 주는 게 좋다. 예, 요소 비료는 주기적으로 주는 게 나아요. 그런데 주자 주는 게 지금 이제 사과에다가 요소 비료를 왕창 이식 올려놨잖아요. 그럼 사과가 잘 크겠죠. 여름 더위 안 타고 색깔도 달라겠죠. 그러나 이제 너무 빨리 커가지고 터져버릴 수가 있겠죠. 너무 빨리 커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 사과는 잎이 두꺼워서 여름 더위를 안 타요. 잎이 두꺼워서 잎에다가 그 적외선 온도를 재보면 잎 온도가 맞아요. 그럼 일반 농가들하고 우리가 같은 날짜에 적외선하게 적외선 온도 보시죠. 그 뭐 1, 2만 원밖에 안 해요. 그걸 온도를 재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재보면 다 데이터가 나온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엽 온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엽 온도를 측정하는 거. 그리고 여부의 온도는 적정 수치가 종류별로 다 틀린가요? 감도 예. 감하고 사과하고 이제 다 다른 거니까 적정한 수치가 있어요. 같다고 봐야죠. 식물은 거의 비슷한데 어느 작물이 알로에처럼 잎의 함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선인장의 알로에처럼 더 이렇게 견디겠죠. 그죠? 내 몸을 식힐 수 있잖아요. 내 몸을 식힐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게 우리는 엽 속에 더 잎이 물을 가질 수 없거든요. 물을 가지려는 조건은 알로에처럼 젤리식으로 해가 물을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우리가 엽채류나 우리가 재배한 작물들은 설탕물이 한했을 때 물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탄수화물 농도가. 탄수화물 주재료는 질소겠죠. 질소나 탄수화물, 아미노 단백질,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손쉬운 게 요소 비료겠죠. 그럼 엽의 온도로 그럼 입의 탄수화물 농도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겠나요? 그거보다 엽록소를 측정해야 되겠죠. 영록도 요걸 측정해. 엽록소 측정기사가 엽록소 측정해야 되겠죠. 그게 엽록소 측정을 해서 그 수치를 데이터 내고 그 칼라 차트가 도수를 만들고 우리가 매뉴얼을 써야 되겠죠. 그 기준값을 쓰는 게 우리가 이시 측정기예요. 요걸 쓰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 거리를 좁히는데 우리는 중점을 두게 우리는 좋은 농산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공식을 4대 공식으로 2015년도에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식물을 우리가 식물을 재배되는 단감 농사 짓는 사람들과 단감 농사 짓는 사람이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 거죠. 잎의 센티미터를 만들어냈잖아요. 이 공식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 시량을 합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엽록소량을 측정해서 합산하면 그 전사지 제일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럼 양달 음달은 좀 차이 나는데, 그럼 양달에는
탈수 증상이 많아가지고 엽록소량이 떨어져요. 그럼 이 C값을 더 자주 줘야 된다는 거죠. 비료를 자주 줘야 돼. 그렇죠. 엽록소량이 질소 소모량이 더 많다는 소리예요. 양다리. 그럼 자기 체온을 시키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연목소 측정기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메이커. 메이커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한 20몇만 원대에서 400만 원대까지 있는데 막 한 20몇만 원대짜리 샀어도 돼. 그 성능 같은데 그 영어로 되어 있느냐 중국어로 되어 있느냐 뭐 일본어로 되어 있는 그 차이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차이. 전에 제가 사가 200만 원대 사가 쓰다가 못 쓰고 그 다른 우리 요 건물이 불이 나면서 타버렸는데 그게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정밀도를 못 찾았는데 여기에다 덜게 입혀다가 지금 영록소리 지금 누를 때마다 한 0. 뭐 그냥 50 차이 납니다. 45, 40 뭐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렇더라도 그 중심을 제가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거 못 잡았습니다. 그 다시 해가지고 영록소량과 색깔에 대해서 중심을 또 잡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색깔 찾아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요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요것도 요거 없습니다. 근데 일시값은 그래도 오리 색깔을 찾아보면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개뿔. 근데 그게 이거 실제적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거하고 네. 여기서 그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거하고는 그뭐 고철원이 해놓은 부분 차이점이 조금씩 있더라고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황금을 농구에서는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거고 뭐 그냥 대충 두루뭉실한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게 그쪽은 지금 데이터 내용을 보면 좀 수치가 낮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지가 안 하고 너무 급했기도 하면 그렇죠. 이거 어려워요. 이거 찾아내가 이 기준값 잡는다는 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낮에 다르고 다 달라요. 황금을 농구 대표 낮에만 돌아다니잖아. 그 낮에 있는 낮 걸 보면 돼요. 그리고 또 공복이 시기에 딸기 같은 거 양이 재배할 때 안 먹을 때 또 다르고 안 먹을 때 재야 될 때 함수량만 재야 되거든. 공복은 안 먹을 때는 함수량만 체크하면 돼요. 근데 거기는 체크하는 기준이 먹을 때는 안 먹을 때 따로 분리되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덜게 밭에 가서 오늘 재울 건데 이 밭에 가서 재울 건데 언제 재야 될까요? 낮에 기준값 잡아놨잖아요. 그럼 낮에 가서 재야 되고 아침에 가서 재는 거는 수분만 봐야 돼요. 수분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시값은 식물이 잡아 먹고 있을 때하고 안 먹고 있을 때는 차이가 나요. 0.5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 차이가 나요. 지장수로 먹으면 우리 몸의 흡수가 빠릅니다. 상당히 흡수가 빨라요. 그리고 몸이 그렇게 바뀌어 있으면 나중에는 제가 어떨 때는 물 안 먹고 입이 바짝 마르고 1시간 정도 이상 1시간 반 정도 햇볕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몸의 수분이 추진하지 입은 그렇게 몸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과수라는 작물은 오래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오래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전년도에 우리가 사과를 재배했는데 아이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뭐 병도 하고 질병도 하고 많았는데 그 질병의 원인들이 뭐냐? 일액이 떨어져서 배고파서 병이 생기느냐, 비료가 많아서 생기느냐, 직접 단접병이냐, 이렇게 나눠야 돼 이제. 작년에 일어난 일들, 대한민국 사과들이 잘못된 것들은 일비 현상,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생긴 병들이다. 그렇게 나누시겠죠. 비료 적게 줘서 생긴 일이죠. 그럼 비료를 적게 주면 여름에 잎 두께가 얇아서 직사광선에 잎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 이 온도에서는 생육이 정지래요. 그럼 이 과실에서는 고온 열상이 일어나요. 그럼 고온 열상이 일어나면 사과를 깎아 먹으면 껍질 쪽에 털보여. 단감도 털보여. 안 자르고 있다가 가을에 자르면 이 똥구멍이 벌어져 버려 단감. 예. 고종씨, 대봉씨 다 똥구멍이 혜택 걸려요.
그 주 원인이 가리 가다 과피 고온열상이 일어난 거예요. 과피 고온열상. 이것 때문에 작물이 재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해결하는 게 요소를 그렇죠. 해결하기 여름에 염록 소량과 이 식각과 광량, 온도 이게 합산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농도를 높여가지고 잎을 살을 쪄서 펴놔라. 탄수화물 농도를 높이려면 저희가 설탕으로 연면 시비하잖아요. 그거는 소량이고 다량의 생산을 뿌리에서 질소분을 송전해야 된다는 거죠. 요소 그럼 그렇죠. 동시에 같이 주면은 그렇죠. 그래도 효과가 근데 증명돼요. 설탕은 많이 무진장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과일이 크면 또 못 쓰니까 7월 15일까지만 쓰고 당간도 못 쓰고 사과도 그렇고 복숭아는 지금부터 설탕 쓰면 안 되고 털복숭아 엔지리는 괜찮고 이 품종마다 조금 다르죠. 사이마스켓도 설탕을 함부로 계속 쓰면 봉지 싸나면 끓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든지 우리는 계속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진화를 시켜야 되겠죠. 사과는 그러면 설탕 언제까지 있으면 안 돼요? 7월 15일. 7월 15일. 그렇죠. 복모가 너무 빨리 크면 그 수율이 그 크기가 탁구공만한 정도 쭉 정해지가 있다는 거죠. 대표님 그럼 이번 키우는 거는 되는데 그럼 가지를 좀 두껍게 하려면 뭐 특별한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아니요. 되는 겁니까? 가지가 두꺼워진다는 거는 잎이 다 두꺼워지고 난 다음에 영양 축적할 공간이 있으면 가지에 축적해. 아, 그 다음으로 그렇죠. 가지가 축적하고 더 이상 되면 눈을 뚫고 나오는 거지 2차지가. 2차적인 그렇죠. 처음에 잎이 두꺼워지고 난 다음에 잎에서 영양을 축적을 하면 가지에 축적이 돼요. 그 나무 가지에 축적시고 나무 가지에 축적이 안 되면 뚫고 튀어가버려요. 더 늘어날 공간이 없다. 그럼 부지런히 지금부터 6월까지는 또 연면 시비를 계속 해줘야겠네요. 질소 보충 쪽 연면 시비를 그렇죠. 더 자주 해줘야 뿌리가 발달을 많이 하죠. 세금 발달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네. 그 세금 발달을 시키는 건 요 가지 길이는 긴 뿌리나 같아요. 가지 길이 길다고 사과가 대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단감이 대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지 길이가 길다고 과일이 크게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우리 경험한 게 가지를 좀 길게 놔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이 느리니까 끝에서부터 나오니까 자꾸 이파리도 작고 예. 짧은 것들이 이파리도 커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연면식이 했을 때 안 했고 안 했을 때 그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자 내년부터는 가지 시기 할 때 가지를 최대한 예. 짧게 좀 해줘야겠다. 아, 짧게 두는 거는 올해 봄에 연면식이 자주 하면 내년에 짧은 가지가 굵어져 있어요. 네. 올 가을 되면. 그러면 긴 가지 쓰지만 짧은 가지 쓰면 네, 짧은 거지. 짧은 가지는 짧게 긴 가지는 가늘어도 또 긴 게 튀어나와요. 네, 그래요. 그 습성이 그래요. 식물이 긴 가지는 또 자기 길이 많은 게 나와요. 그럼 뿌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과실 피우기 힘들어져요. 네. 뿌리에 가까우면 원줄기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과일을 키우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단감할 때 이파리 키우는 적심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릴 때. 어릴 때 이제 그 적심 적심. 단감을 했는데 그럼 이게 다른 가수 뭐 대공이나 떫은감이나 똑같습니다. 사과나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사과는 함부로 적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엉뚱한 일. 사과는 함부로 꼭 나온다고 잘라보는 엉뚱한 일. 다음은 적심을 하는 게 적심해보면 그게 꽃눈이 정화가 생겨야 될 때 정화가 안 생기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과는 우리가 여기에 이게 뭐 과대라 그러나 이거 번데기 같은 거 여기 생기고 달려있고 여기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파리가 오물오물 생기고 여기 꽃눈 들어있죠. 비로가 작으면 여기 이래 그러면 얘가 죽어버려요. 꽃눈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과 꽃눈이 여기 이래 그러면 얘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가을 되면 사과가 이미 꽃눈이 없어지는 경우지 녹아버려요. 요 이파리에서 물방울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가지가 딱 들고 있잖아요. 꽃봉오리가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래기 뭐지가 사과 꽃눈 자체가 붓털식으로 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래기 여기 들어가서 계속 쌓이면 얘가 죽어버려요. 겨울에 죽은 것보다 가을에 죽은 게 더 많아요. 가을에 우리 사과 부패병 나올 때 이렉 떨어질 때 요 꽃눈이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작은 것들은 안 죽어요. 이 꽃눈 자체가 조그만하게 만들어 안 죽는데 큰 것들이 이렉이 떨어지면 꽃눈이 잘 죽어요. 그럼 가을에 이시값이 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1.2R 돼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하나하나 제가 뜯어가 다 고쳐놔야 실수를 안 하고 이를 고품질화 시키는데 주력이 돼야 되겠죠.
네. 그 그림이나 칼라 칠때 키를 10을 이내에는 설탕을 넣지 말고 그냥 칠까요? 아, 500g이면 됩니다. 가수에는 사과, 뭐 단감 한 500g 정도까지 넣어도 됩니다. 아니 15일, 키를 10을 이후에도 설탕을 넣어가지고 예, 500g 이상, 500g 이하는 괜찮아요.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채소류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채소류는 더 질문 없습니까? 이제 과수로 넘어가 가지고 질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채소하고 과수하고 두 개 섞여버리면 애매하거든요. 예.